자,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빼고 여당 최고위원 중진 일부하고만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근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일었고요. 그 자리에 김민전 인효한 최고위원 또 윤상현 의원이 있었더라 얘기가 전해지면서 친한계 박정원 의원이 김재원 최고도 참석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친한계 최고위원인 장동혁, 진종호, 김종혁 빼고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갔다고 주장하면서 원래는 이제 의료개혁 문제로 인효한 최고위원 만난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지니까 입맞춤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또 당사자인 이 김재원 최고 입이 아주 무거운 분은 아닌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석했냐, 누가 이걸 언론에 알렸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우파 농객인 서정욱 변호사가 윤상현 의원이 친번개다. 윤 대통령이 일부러 패싱한 게 아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속 좁은 밴댕이 정치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관저 만찬이 미스테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쏙 빠졌어요. 최경태 의원님, 이거 진실이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윤상현 의원께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뭐 당장 관저로 와서 저녁이나 하면서 얘기를 하지 뭐 그러면 그 의제가 분명히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개혁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일 수밖에 없으니 관련된 분을 좀 모셔가자 이렇게 해서 뭐 인효한 최고위원이라든가 그 김민전 의원이죠 지금은 의원님을 모시고 간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도 번개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번개. 네, 하지만 이것이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그 만찬의 성격이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고 좀 오리무중이고 그리고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알려진 과정은 사실 조금 정치를 제가 오래 보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뭐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 이 부분이 새어 나갔을 리는 없는데 참가들 중에 한 분이 오류를 범했음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로 추석을 앞두고 이것이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으니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참모 말도 안 듣는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론 수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뭐 그런 기회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 좁은 밴댕이 정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대통령이 잘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영길 기자는 어떻게 봐요? 뭐 이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이 만찬이나 뭐 오찬, 조찬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알려지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떤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따로 만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말을 했던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끝나면 힘을 실어주고 싶은 장관에게 따로 좀 보자 해서 차 한 잔 딱 마시면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얘기하고 나가는데 힘이 확 실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런 만찬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어쨌든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불협화음을 좀 확인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국회의원이 대통령실과는 또 다르게 국회의원이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과연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전에 뭐 공천 과정에서 따로 밀실에서 회의를 해도 그 회의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다 밝혀지는 상황인데 이게 좀
공식적인 원래 지도부 만찬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공식적인 과정에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쳤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동시에 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번 모임을 좀 취재를 하면서 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회나 아니면 이제 국회가 좀 껴있으면 용산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공개 일정이 많고 취재가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보통 정당에서의 일정이 연결이 되면은 보통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할 법한데 그날 8일에 만찬을 하고 9일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오전부터 저도 윤상현 의원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된 의원들 전화해보고 근데 연락을 통 안 받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다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끝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윤상현 의원이 끝까지 자신이 그 맞다라고 확인을 안 해줬거든요. 모른다라고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엔 좀 불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알려졌다라는 게 불편했던 게 좀 명확해 보이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확인을 해준 게 뭐였냐면은 수도권 중진 의원 한 명이 왔고 그 다음에 인류한 최고위원은 왔다. 여기까지만 딱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공개된 범위는 수도권 중진 의원, 인류한 최고위원인데 이 얘기는 이제 의료개혁 관련된 논의를 좀 했다라는 그 부분까지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의도적으로 나온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배제한 다음에 우리 한동훈 대표 싫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릴리즈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우연히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참석자들을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연락을 해서 함께 가는 게 가장 사력 있고 신중한 그림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사실 이게 그냥 대통령께서 이제 여당 지도부하고 중진원을 불러서 밥 먹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이렇게까지 며칠째 난리법석이 되고 있는 이유가 국면 자체가 워낙 긴장된 국면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정 관계가. 8월 29일, 30일에 이제 연찬회를 하고 나서 원래 연찬회 둘째 날 저녁을 신임 지도부 같이 먹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지안을 내놓은 순간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고 심지어 취소 사실 자체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알려져서 그냥 한동훈 대표는 이게 연찬회 다음에 저녁 먹기로 한 게 취소가 됐구나 그거를 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연찬회 자체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처음으로 안 가셨고요. 예. 이런 굉장히 긴장된 상황. 지금 만찬이라는 건 지금 수년 됐다고는 하는데 외견상 지금 뭐 날짜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년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냥 취소된 상태고 그냥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최고위원만 불러서 말 그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참석자들 전체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그림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번개 명단에 오른 분들이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히자든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역대 이제 대통령들 쭉 보면 정권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들이 보면 사실 내부 분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명박 또 이 박근혜 간의 이제 관계도 저도 속고 뭐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러면서 갈등 국면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유승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도 3당 합당의 두 축인 JP를 축출했고 또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면서 충청과 TK가 더 떨어져 나갔고 김대중 정부도 DJP 연합 해체되면서 또 위기를 맞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창당 이 과정도 보면 이제 호남 기반 민주당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권을 잡고 한 6개월만 지나면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IQ가 2000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대통령이 되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습득을 하니까 예. 그만큼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판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기존의 정당인으로 되겠나? 안 될 거야. 사람을 바꾸고 판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후계자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지금 대표도 후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써보니까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키워서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한번 시켜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으니 지금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퍽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강력한 라이벌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내에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나 김태우 당시 경남도지사나 이런 새로운 후계자를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당내에서는 쉽사리 그렇게 또 동조하되지도 않고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쉽사리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박수복. 네, 저도 이제 국민의힘 취재하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통령만 바뀌되 정당은 유지하려고 하면은 차별화를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여당 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원래부터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대권 후보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거의 4년 차 때까지 말을 아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이 되기 좀 전에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종의 차별화 과정이 이뤄졌고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이게 버틸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아무리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최근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하더라도 안 되게 하는 데는 힘을 쓸 수가 있고, 특히 과거 사례 중에 이제 성공적인 그 정권 연장의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들지만 또 실패한 사례를 드는 거는 이회창 전 총재거든요.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나타났고, 그다음에 YS에 맞섰죠.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한테 일종의 뭐 화형식 같은 것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아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측근들한테 전해진 얘기지만 차라리 DJ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10%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최저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 일종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역대 관례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시점의 갈등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차별화라고 하는 것, 또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좀 못마땅해 하는 것을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대표에 출마하기 전만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한 대표의 모습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뭐 만찬 회동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일부러 알리려 하기지도 않고, 또 만났던 분도 또 대통령실도 이거 알려지는 것이 거북하다, 이것은 한 대표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썩 마땅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과거 정권처럼 이제 확실히 권력이 분화되고 서로 갈등 구조로 확실히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언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의도적인 차별화를 떠나서 이 서로 간에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용길 차장님이나 저기 박수모 방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알려진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는 아닌 것 같은 정황이 역력한데도 사실은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사이에서는 계속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친한계 이런 관계자를 만나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과연 자기가 얘기를 했을까, 결국은 대통령실에 누가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니냐, 즉 이제
대표를 대통령이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만찬 같은 거에도 대표는 부르지 않고 따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만찬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친한계 주변 인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대통령실을. 아 이거 윤상현 의원이 말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끊임없이 불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개인적인가 깊은 오래된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사석에서 이제 대통령을 뭐 그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뭐 형이라고 부르는 것 치고는 아 형 왜 나는 빼고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단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네. 자, 이게 이제 그 뭐 하나 좀 덧붙이면 이제 아까 이게 노골적인 배제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배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취재해봤을 땐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번개 저녁 식사 이거에 가까운데 다만 문제는 이제 쭉 짚어주셨지만 이게 누적된 두 사람 간의 불신이 폭발하는 장면이라는 데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한계 쪽 모 인사한테 들었던 표현이 좀 재밌어가지고 기사에도 넣고 그랬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다 아는데 친정 식구들하고만 밥 먹었다고 뭐라고 하면 그게 비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의 관계 이미 썩 좋지가 않은데 그냥 번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부를 이유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여당 내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친윤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불렀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저녁 식사를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아하. 대화 내용 중에 나왔던 얘기를 또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아.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이 부르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